여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이 고고한 난초들도 오늘 밤 우리 사이에 이 추잡하고도 뜨거운 비밀을 숨죽여 지켜봐 줄까요? 평창동의 안개 낀 아침은 언제나 정적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저택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명예와 부를 상징하지만 저에게는 20년째 벗어날 수 없는 비단으로 가짜 꽃을 만든 감옥일 뿐입니다. 제 이름은 송은수.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 최진혁의 아내입니다. 매일 아침 제가 하는 첫 번째 일과는 서재 옆 온실에 놓인 난초들의 잎을 닦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난초를 지극히 사랑해서 그런 줄 알지만 사실 그것은 남편이 제게 내린 우아한 형벌입니다. 남편은 난초를 사랑합니다. 난초는 잎이 없고 불평하지 않으며 오직 주인이 정해준 틀 안에서만 꼿꼿하게 자라기 때문이지요. 그는 저 또한 그 난초들처럼 존재하기를 바랐습니다. 은수 씨, 오늘도 잎사귀 하나에 먼지가 앉았더군. 당신의 품위는 곧 나의 얼굴이라는 걸 잊지 마라. 출근 전, 그는 제 어깨를 스치며 차갑게 내뱉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단 한 줌의 온기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소유물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집가의 손길일 뿐이지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다시 난초 잎을 닦습니다. 난초는 향기가 없습니다. 아니, 남편이 개량해온 이 비싼 난초들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 향기마저 거세당한 채 박제된 아름다움만을 뽐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지요. 저는 화려한 연회장에선 차관 부인이라는 빛나는 껍데기로 살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림자조차 허락되지 않는 무색무취의 유령으로 살아갑니다. 이 화려한 저택의 대리석 바닥은 너무나 차가워서 가끔은 제 발바닥이 얼어붙어 영영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만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남편 초의 차관의 폭력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손을 올리지 않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숫자와 침묵으로 저를 난도질합니다. 그는 매일 밤 제가 외출하고 돌아온 자동차의 주행거리 계기판을 확인합니다. 시장을 가고 꽃집을 들르고 시댁을 다녀온 거리가 그의 계산법에서 단 1km라도 오차가 생기면 그날 밤 이 집은 거대한 얼음지옥이 됩니다. 그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식탁에서도 침실에서도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듯한 말살감을 경험합니다. 또한 그는 제가 마트에서 사온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콩나물 한 봉지의 가격, 생선 한 마리의 무게까지 따지며 제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비밀스러운 지출을 하지는 않았는지 감시합니다. 명예로운 공직자의 아내가 낭비를 일삼는 것은 죄악이야. 당신은 그저 내가 주는 배급 안에서만 숨 쉬면 돼. 우리는 벌써 15년째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결합을 천박한 짐승들의 행위라 부르며 고고한 척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은 저를 여자로서 완전히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그의 비뚤어진 욕망이라는 것을요. 밤마다 넓은 침대 한가운데 누워있으면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온 방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52세, 아직은 살갗을 스치는 바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고 누군가의 따뜻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싶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서 여자를 거세하고 오직 차관 부인이라는 사회적 배역만을 강요해왔습니다. 제 인생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 무덤 같던 저택에 강태준이라는 청년이 나타난 것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유학 중인 아들의 군대 시절 친구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소개로 우리 집에 발을 들였지요. 처음 그를 보았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26살의 태주는 이 집의 무색무취한 공기를 단숨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는 잘 닦인 구두 대신 기름때가 묻은 작업화를 신었고 비싼 스킨 냄새 대신 비릿하고 묵직한 엔진오일 냄새를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부터 신세 지게 된 강태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다른 이들처럼
차관 부인에 대한 예의 바른 공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어린 맹수가 숲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고귀한 먹잇감을 탐색할 때의 노골적인 열기였습니다. 태주는 자동차 정비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원 한 구석에서 낡은 오토바이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오후, 저는 창가 뒤에 숨어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땀에 젖어든 근육이 꿈틀거리는 그의 뒷모습, 검은 기름때가 묻은 투박하고 커다란 손, 그리고 가끔 더운지 머리에 생수를 끼얹을 때 뿜어져 나오는 그 터질 듯한 생명력. 그것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진짜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실에서 난초 잎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샌가 다가온 태준이 제 등 뒤에 바짝 서서 물었습니다. 그 꽃, 향기도 없는데 왜 그렇게 정성껏 닦으세요? 사모님 손이 아까울 정도네요. 그의 거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의 차가운 시선에 얼어붙어 있던 제 세포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그 강렬한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제 폐부를 찌르며 제 안에 깊은 곳에 숨어있던 본능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제 곁을 지날 때마다 일부러 어깨를 살짝 부딪히거나 물건을 건네줄 때 제 손가락을 길게 세우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고 저는 거울을 보며 제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도는 것을 발견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제 정갈한 인생을 망치러 온 검은 기름때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기름때가 제 하얀 날개 위로 번져나가 저를 이 고귀한 감옥에서 끌어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너는 정말 알까? 내가 평생 가꿔온 이 정갈한 화원이 실은 너 같은 불온한 냄새를 얼마나 갈구해 왔는지. 내 손끝에 묻은 이 검은 기름때가 차가운 보석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는 걸 말이야. 태준이 이 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날 무렵부터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무균 상태의 공간에 태준이라는 박테리아가 침투해 제 이성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지요. 그날은 유독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주방의 전등이 깜빡거려 태준에게 도움을 청했지요. 그는 말없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전구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땀에 젖어 살결에 달라붙은 얇은 회색 민소매 티셔츠 위로 그의 단단한 가슴 근육과 팔뚝의 힘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다리 아래서 전구를 건네주던 저는 그의 겨드랑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한 채취와 열기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사모님, 정우 여기 있습니다. 다 됐어요. 태준이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제 손에 든 쟁반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찰나 그의 기름때 묻은 거친 손가락이 제 하얀 손등 위를 길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듯한 강렬한 전율이 전신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이 참 고우시네요. 이런 거친 일을 도와주시기엔 너무 아까운 손이에요. 그의 눈빛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눈동자 깊숙한 곳에 숨겨진 갈증을 꿰뚫어 보듯 집요하게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시선을 피했지만 심장 소리가 귓가를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수수한 화장 대신 입술에 옅은 붉은색을 더하고 귀걸이를 골랐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의 자각이 태준이라는 남자의 시선 아래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남편의 명예를 지키는 장식품이 아니라 피가 흐르고 욕망을 느끼는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초의 차관은
지방에서 열리는 고위공직자 특별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1박 2일로 집을 비웠습니다. 그날 밤, 평창동에는 하늘이 뚫린 듯한 것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아래 복잡하게 얽힌 온수 파이프 밸브를 기억해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기계적인 것들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이 감옥 같은 집의 모든 구석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도구로 밸브의 이음새를 느슨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잠시 후 굉음과 함께 파이프가 터져버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대리석 바닥으로 분수처럼 쏟아졌고 욕실 안은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수증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젖은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떨리는 목소리로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아, 욕실에 문제가 생겼어. 물이 멈추질 않아. 태준은 젖은 청바지 차림에 윗옷을 걸치지 않은 채 욕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그의 구릿빛 몸은 번갯불이 칠 때마다 비현실적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터진 배관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욱한 수증기 때문에 숨이 턱 막혀왔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태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남성적인 열기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그의 청바지 위로 드러나는 단단한 허벅지 근육, 그리고 배관을 조이기 위해 힘을 줄 때마다 꿈틀거리는 그의 광활한 등. 그 순간 태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물세례에 제 실크 가운은 이미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젖어 있었습니다. 제 몸의 굴곡과 숨겨진 속살의 라인이 수증기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욕실 안의 온도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쏟아지는 물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천둥 소리가 뒤섞여 세상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렌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배관 수리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평생을 지탱해온 가식적인 도덕이라는 성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릴 파괴자였습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수증기 속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마주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20년의 침묵은 이 뜨거운 욕실 바닥에서 처참하게 깨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증기가 눈앞을 가리고 뜨거운 물줄기가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온 집안의 정적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실크 가운을 여미며 도망치듯 욕실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강군의 거친 손이 제 가녀린 발목을 낚아채는 것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사모님, 아니 은수씨,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당신이 직접 터뜨린 이 뜨거운 물줄기가 당신 속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거칠게 제 고막을 울렸습니다. 강군은 아주 가볍게 제 발목을 당겼고 저는 균형을 잃고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와 등 뒤로 쏟아지는 뜨거운 물의 열기가 제 피부 위에서 비명처럼 충돌했습니다. 넘어진 제 위로 강군의 구릿빛 몸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그의 몸에선 제가 평생 맡아본 적 없는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의 정제된 향수 냄새가 아닌 비릿한 엔진 오일과 남자의 진한 땀 냄새가 뒤섞인 날 것 그대로의 향취였습니다. 그 냄새가 제 코끝을 찌르는 순간 저는 20년 동안 제가 입고 있던 차관 부인이라는 박제된 가죽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제 젖은 실크 가운을 파고들어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렌치를 돌리느라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가락 끝은 뜨거운 인두처럼 제 살결을 지져왔습니다. 저는 그를 밀쳐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두 손은 이미 그의 젖은 어깨를 손톱이 박히도록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이러지 마. 이건 죄야. 제 입술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너무나 가냘퍼서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거부의 몸짓이 아니라 제 안에 억눌린 욕망이 내뱉는 마지막 탄식이었습니다. 강군은 대답 대신 제 젖은 입술을 거칠게 삼켜버렸습니다.
그의 입술에선 쓴 담배 향과 기계 기름의 맛이 났습니다. 그 지독하고도 천박한 맛이 제 혀끝에 닿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는 고기를 가진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슴팍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제 젖은 옷을 뚫고 들어와 제 마지막 남은 이성까지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없는 심연이 남편이 만들어준 저 천국 같은 감옥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생생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 집의 유령이었고 남편이 닦아주는 난초 잎사귀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허리를 부서질 듯 안고 있는 이 사내의 팔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 배인 기름 냄새는 제게 구원의 향기였고 이 부정한 추락은 그 어떤 고귀한 명예보다 달콤했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저택의 지붕을 무너뜨릴 듯 내려쳤고 욕실 안의 수증기는 우리가 저지르는 이 은밀한 범죄를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감추어 주었습니다. 젖은 한복과 실크 잠옷이 바닥에 허물처럼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천박하다며 무시했던 제 몸의 굴곡들이 태준의 거친 손길 아래서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듯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짓눌러온 그 모든 정숙함과 도덕의 굴레를 이 젖은 바닥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몸 구석구석을 유린할 때마다 저는 제 영혼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 초의 차관이 공들여 가꾼 그 하얀 난초 잎이 위에 시커먼 기름 한 방울이 떨어져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기분. 하지만 그 오염이 제게는 그 어떤 순결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온수 아래서 서로의 육체를 탐닉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쌓아온 제 위선적인 삶이 이 젊은 사내의 숨결 한 번의 먼지처럼 흩날려 갔습니다. 저는 그의 귓가에 대고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더 깊게, 더 아프게 나를 안아달라고. 그리하여 내 몸에 새겨진 남편의 차가운 흔적들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지워달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 황홀한 고통의 정점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태준의 눈동자 속에 서린 묘한 안도감과 그 너머에 숨겨진 서늘한 승리감을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 이 뜨거운 남자가 실은 남편이 던져놓은 가장 잔인한 부메랑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사가 끝난 후 수증기가 서서히 걷히며 욕실의 냉기가 다시 제 피부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젖은 옷가지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정신이 들었지만 태주는 이제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증기가 서서히 걷히고 욕실의 차가운 정적이 돌아왔을 때 태주는 방금 전까지 저를 탐닉하던 뜨거운 남자의 눈빛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셔츠를 주워 입으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승리감에 도취된 사냥꾼의 그것처럼 잔인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물기 어린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진 사진 속에는 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초라한 시골집 마당에서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송은수 씨. 당신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 잘난 가문을 배경으로 최 차관과 정략 결혼을 하던 그 해. 당신 남편에게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여자.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욕실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가운을 여미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 아니, 그의 진짜 이름인 최태준은 자신의 핏줄에 대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혁 그 인간은 권력을 위해 제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는 당신네 가문의 돈과 배경을 선택했죠. 어머니는 평생을 밑바닥에서 기름때 묻히며 저를 키우다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죽기 전까지도 그 잘난 차관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태주는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비릿한 엔진오일 냄새보다 더 역겨웠습니다.
나는 평생을 그 인간의 파멸만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복수를 완성했죠. 최 차관이 그토록 숭배하던 당신의 순결과 단아함은 이제 이 욕실 바닥에 지식여진 난초 잎사귀처럼 더럽혀졌습니다. 내가 당신과 몸을 섞는 동안 이 휴대폰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내가 자신의 친아들과 뒹구는 영상.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승리감에 취해 제 얼굴 앞에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거나 제발 살려달라고 발치에 매달리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그를 빤히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태준의 광기 어린 웃음이 잦아들 때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이 천박하다며 바르지 못하게 했던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꺼내 제 입술을 정성껏 칠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가련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아, 네 복수극은 참으로 치밀하고도 눈물겹구나. 하지만 어쩌니? 이 무대의 진짜 연출가는 네가 아니라 나란다. 저는 욕실 구석, 남편이 아끼던 희귀 난초가 담긴 화분 뒤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초록색 불빛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게 뭐야? 초소형 카메라란다. 네가 휴대폰으로 우리를 찍고 있을 때 이 카메라는 네가 휴대폰을 설치하는 장면부터 네가 스스로 나는 최 차관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순간을 더 고화질로 기록하고 있었지. 저는 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욕망이 아닌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네가 나를 유혹했다고 믿고 싶었겠지. 하지만 생각해보렴. 이 집의 보안 시스템을 누가 껐는지, 오늘 밤 파이프를 누가 미리 느슨하게 풀어놓았는지, 네가 이 집에 들어온 첫날, 내 눈 속에서 타오르는 그 익숙한 증오를 보고 나는 네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 탐정을 통해 네 과거를 조사하는 건 나에게 식은 죽 먹기였단다. 너는 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나를 이용하려 했지만 실은 내가 나를 이 지옥에서 꺼내줄 도구로 너를 선택한 거야. 태주는 망연자실하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냥꾼인 줄 알았으나 실은 사냥개의 역할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짐승의 표정이었지요. 나는 이 영상을 세상에 뿌리지 않을 거야. 오직 단 한 사람. 네 아버지에게만 보낼 거란다. 그 고결한 척하는 인간에게 당신이 버린 씨앗이 당신의 아내를 탐했다는 사실을 각인시킬 거야. 그는 명예를 목숨보다 아끼는 사람이니 이 영상을 보면 자결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에 서명하겠지. 저는 이혼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재산의 절반, 평창동 저택의 소유권, 그리고 그의 정계 은퇴. 저는 이 추잡한 영상을 빌미로 제가 20년 동안 빼앗긴 인생의 대가를 받아낼 계획이었습니다. 태준아, 너는 너의 복수를 했고 나는 나의 자유를 얻었어. 이제 짐 싸서 나가렴. 네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아, 그리고 네가 찍은 영상은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내 영상이 훨씬 더 결정적일 테니까. 태준은 도망치듯 욕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욕실에 홀로 남은 저는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몸에 묻은 그의 흔적과 비릿한 기름 냄새를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해방의 불꽃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그 고귀한 가면을 벗으시죠.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당신의 명예가 지금 제 발밑에서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창동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정원은 꺾인 나뭇가지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남편 초의 차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고 위풍당당하게 저택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저를 향해 짧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서재로 향했습니다. 송씨, 차 한 잔 내오지. 어제 워크숍은 아주 성공적이었어. 조만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겠군. 그의 오만한 목소리가 서재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있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듯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쳐다보았지요. 저는 말없이 제 손에 든 USB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뭐지? 또 무슨 쓸데없는 물건을 산 건가? 한번 보시죠. 당신이 20년 동안 쌓아 올린 그 도덕이라는 성벽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모니터 화면 속에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욕실, 자욱한 수증기 사이로 보이는 그의 아내와 그가 26년 전 비겁하게 내다버린 그의 핏줄 태준이 벌이는 적나라한 정사 장면. 그리고 이어지는 태준의 고백.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집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당신을 어떻게 파멸시킬 것인지에 대한 서늘한 분노가 담긴 목소리들. 영상이 진행될수록 남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고귀하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안경을 떨어뜨렸고 입술은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더러운. 송은수, 당신 미쳤어? 이 짐승 같은 놈이랑 감히 내 집에서. 남편은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제 목을 조를 듯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지요. 여보, 당신이 말했죠? 나는 당신의 명예를 빛내주는 장식품일 뿐이라고. 이제 보세요. 그 장식품이 당신의 명예를 어떻게 오물통에 처박았는지. 이 영상이 검찰청 동료들과 언론사에 뿌려지면 당신의 그 찬란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차관, 자신의 아들과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를 방치하다. 이보다 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있을까요? 남편은 비참하게 책상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완벽과 결벽으로 포장해온 그의 삶이 자신의 과거가 낳은 괴물과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의 손에 의해 난도질당한 것이지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선택하세요. 이 영상을 세상에 공개하고 당신과 나,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그 가문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재산의 절반과 이 저택을 내놓은 뒤 조용히 공직에서 은퇴할 것인지. 그는 짐승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서류를 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에게 이 영상은 단두대보다 더 무서운 사형 선고라는 사실을요.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는 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찢어놓을 듯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서명된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이 한 장의 종이로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그의 장식품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택을 나서는 길, 저는 잠시 온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향기를 잃고 모양만 예쁘게 다듬어진 그 비싼 난초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그 고고한 난초들의 꽃목을 하나하나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너희도 그만 자유로워지렴. 누군가의 명예를 위해 억지로 고개를 세우고 있지 않아도 돼. 바닥에 떨어진 하얀 난초 잎사귀들을 뒤로하고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던 빗줄기는 씻은 듯 사라지고 눈부신 태양빛이 마당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개량 한복을 벗어 던지고
편안한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제 평생의 짐이 아닌 오직 제가 앞으로 살아갈 작은 가방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자 백미러 속에 갇힌 평창동의 저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친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마구 흩트려 놓았고 제 입술에선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과 함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악녀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아들뻘 되는 청년과 몸을 섞고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파렴치한 여자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 집의 유령이었고 죽은 식물과 다름없었습니다. 흙탕물에 구르고 기름때가 묻을지언정 저는 제 발로 걷고 제 가슴으로 뜨거움을 느끼는 진짜 인간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 멀리 끝없는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주행거리 계기판에 갇히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영수증에 제 삶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수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었지만 그 칼날이 베어낸 자리에 피어난 것은 이름 모를 들꽃의 향기였습니다. 저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제 머리카락처럼 제 영혼도 비로소 자유를 향해 날개짓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평창동의 그 고귀한 난초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로 태양 아래 당당히 고개를 든 한 여자의 진짜 인생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